예,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보입니다. 예, 원장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지식인에서 제가 풀었던 문제고요. 예, 문법 문제 중에 품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등급은요. 지금 이는 고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학력 구분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일단 어쨌든 적힌대로 고3으로 하고요. 자, 2등급 잡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문항을 좀 읽어보면 자, 다음에 나열한 자료에 의해 부사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 부사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예,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 문장에서 부사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선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부사의 역할하고 부사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고요. 예.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보기, 이것을 안 상태에서 이제 보기에 대해서 예,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또 뭐 있겠네요. 일단 지금 체크포인트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문항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부사의 역할인데,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장원호 선생님. 부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예, 주로 하는 역할은 용언을 수식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지금 가의 A번을 보면은 날씨가 매우 춥다 이렇게 돼 있죠. 박순배 선생님, 저 밑줄 쳐 있는 매우가 부사인데요. 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저기서. 예, 춥다는 용언이고요. 예, 형용사고. 예, 그게 어떻게 춥냐? 매우 춥다 해가지고 예, 좀 더 의미를 더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지금 여기 보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예, 부사가 수식어에 속하거든요. 수식어는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해당하냐면은 지금 나번을 보시면요. 예, 과연 솜씨가 훌륭하군 이렇게 되는데 예, 과연이 훌륭한을 꾸민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예, 솜씨가 훌륭하고요는 전체 문장을 꾸미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조금 예외적으로 원래 부사의 기능은 아닌데 예,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매우 특이한 경우고요. 어디에 해당하냐면 나의 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운동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가 운동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 이재호 선생님, 운동이 품사가 뭘까요? 명사입니다. 예, 근데 명사를 꾸미는 건 일반적으로 관형사거든요. 근데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가 꾸미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부사의 역할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종류가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또 시작이네. 자, 일단은 크게는 성분부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상부사.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날씨가 매우 춥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우라던가 아주라던가 두 가지 정도씩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성태나 성태랍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을 수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부사가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시공간을 지칭하는 겁니다. 해서 이리, 저리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장원호 선생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부정부사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건데. 나는 학교에 갔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 하고 못이 있습니다. 예, 이건 두 가지만 있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부사에는 접속부사가 있고요. 접속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속사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어에는 접속사라는 명칭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태부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럼 문장 전체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태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과연 솜씨가 훌륭하구나 했잖아요. 과연 이런 거에는 이 사람이 좀 감탄을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과연, 설마, 뭐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좀 설명을 하고요. 자, 1번엔 자, 단어 또는 문장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기능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는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문장부사가 예 문장 전체에 대해서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건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가의 A와 C에서처럼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지금 뭐에 해당할까요? 이 성상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은 날씨가 매우 춥다. 아까 박순배 선생님한테 여쭤봤었죠. 그 다음에 C를 보면은 파도가 철썩철썩 친다. 단풍이 울긋불긋 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예. 왜 여쭤볼 분이 생각나요? 이도현 씨. 네. 자, 철썩철썩이라 울긋불긋을 뭐라고 지칭할까요? 뭐라고요? 그냥 어떤 용어로 우리 철썩철썩이나 울긋불긋 이런 말을 지칭하는 말이 의태. 예, 의태어 저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성어 의태어가 다 나오는데 이게 뭐 죄송합니다. 예, 의성 의태어를 얘기하고요. 의성 의태어는 예, 따로 음성 상징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음성 상징어는 전부 다 무조건 부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해서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가의 B에서는 시공간을 지시하거나 용언의 의미를 부정한다. 딱 감이 와야죠. 지시부사하고 부정부사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B를 보시면 저리 가면 안 된다. 저리 딱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안 된다. 안 이겁니다. 부정부사. 자, 해서 세 번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나의 A와 B를 보면 때로는 독립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품사의 분류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부사는요. 예,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독립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나의 C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운동이 문제다 할 때 특기가 수식하는 부분이 예,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풀이 이렇게 되고요. 뭐 간단히 푼 것 같은데 일단은 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좀 추가해가지고 이제 하위 등급한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가지가 있고요. 상위 등급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도 있는데 추가로 하자면은 자, 예, 관형사 부사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하위 등급 학생들이 이제 헤매는 부분이 예, 품사로서의 부사와 문장 성분으로서의 부사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정답에 해당하는 지금 이 부분이었죠. 자, 부사가 수식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품사 분류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품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 품사 분류가 이제 형태, 기능, 의미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개로 나뉘는데 이거를 원래는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만 실상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예만 했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품사 분류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하위 등급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위 학생들은 조금 디테일한 건데 지금 가의 B를 보시면은 제가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내일 못 만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과 관련된 겁니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어떤 품사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걸 구분하는 법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부사에 관련된 설명이었는데 형태로 보면은 여기서는 부사였지만은 각 품사에 대한 특징을 예문을 주고 묻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유형은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요. 난도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품사의 특징에 대해서 좀 그래도 속속들이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